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매일 새벽에 좀 당일에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뉴스 이런 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찍었어야 되는데 조금 길러졌나봐요. 좀 늦잠을 잤어요. 어제 조금 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웅진하고 이제 웅진 시크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이렇게 엮여 있죠. 요새 이 정치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정치 관련들은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계속 잘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뭐 지지율 변화라든가 순간 어떤 잘못된 이슈에 의해서 푹 무너지기도 하는 변동폭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특징주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웅진이 이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유치라는 소식에, 자, 이 소식에 윤석열 관련주에 편입되어 있죠. 이렇게 원익큐브 승일, 스타플렉스 FM 가이드 선한 덕상들도 이렇게 아주 추가로 그냥 돌아가면서, 자, 윤석열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한가를 가거나 또는 굉장히 이제 강세를 이렇게 달성하고 있죠. 자, 이 웅진은 이제 도서 및 교육 출판을 제조 목적으로 1983년도에 설립됐어요. 이 종속회사는 이제 웅진 싱크빅하고 웅진 플레이도 있는데, 그래서 이 웅진과 웅진 싱크빅도, 웅진 싱크빅까지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웅진을 보면 굉장히 핫하죠. 이 일봉에서 보면 이때 2월 22일, 23일 이때 이후로 슬슬 이제 변동폭이 좀 보이더니 상한가, 그리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상한가 이렇게 가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정치 관련한 테마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게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요. 전체 뜨겁고 핫할 때 핫하기 때문에, 자, 이 주봉에서도 차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에서 이렇게 좀 맞고 떨어질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5주간의 이동 평균선인데, 5주 동안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 5주 이동 평균선이 5주 선가에 4,400원인데 아마 이 자리가 가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에서 이제 그 가까운 변곡점은 거의 다 왔어요. 주봉보다도 월봉에서 이 변곡점이 더 큰데, 이 5개월 사이 이동 평균 3,400원대, 앞으로 한 11%대 더 가면 거의 이때쯤이나 이제 전고점이 4,600원대인데, 하도 무섭게 상승해가지고 가면 저기까지 혹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시장에서 발견 안 된 윤석열 관련주라든가 아직 급등 안 한 윤석열 관련주들,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웅진 싱크빅은 조금 덜하긴 하죠. 보시면 이제 월봉에서 아까 웅진처럼 엄청 크진 않지만 이제 이게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주봉에서도 이제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래 갔다가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추세 이탈은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 하락이 확증되는데, 자,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웅진 시크빅 같은 경우에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한두 번 또 이 윤석열 관련해서 자,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웅진의 이 종속회사죠. 이 웅진 시크빅하고, 자, 웅진 플레인 도시. 2019년도에 렌탈사포를 이제 웅진이 매각했는데, 자, 이렇게 웅진 시크빅은 웅진 코웨이 지분을, 자, 넷마블에, 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대한전선을 보면, 지금 대한전선 인수전이 있죠. 그 이제 대한전선 인수전에 호반건설그룹하고, 자, 세아그룹 이렇게 입하전 구도인데, 이 대한전선 인수가 이제 호반건설이, 자, 이제 김상열 회장님의 장남인 김대현 사장님 중심으로 승계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 대한전선 인수는 이 차남인 이 호반산업지 이 상무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가 있다고 그래요. 또 세아그룹은, 자, 이렇게 이제 산업 플랜트 기업사 STS 엔테크, 자, 여기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에 접목시키라고 하고 있고요. 그 23일날 이제 M&A 업계에 이제 어제 그저 뉴스가 났는데, 대한전선 매각 분입자리 26일, 자, 오늘이죠.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호반그룹과 세아그룹은 초기부터 자문단을 꾸렸고요. 이 예전에 2014년도에 대한전선이 나올 때도 자, 호반건설이 이렇게 잠재 인수 후보로 이렇게 꼽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이 보시면, 어제도
조금 올랐죠? 자, 일단 추세는,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최초의 5개월선 이탈할 때 약간 긴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5개월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2월, 12월 달, 작년 시달간 조정 받았는데, 좀 중요하게 지켜줄, 자, 이렇게, 20개월선,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5개월선 이탈했을 때 두 번째로 잘 지켜줘야 될 그게 10개월선이에요. 10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었고, 주봉에서 이게 최초의 5선을 깰 때, 모든 종목은 최초의 5선을 깰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탈하면서 무너졌다가 드디어 5선이 올려놨습니다. 5선을 최초에 깨면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최초의 돌파해 놓으면 이렇게 상승이 유지가 돼요. 자, 3월 26일 이번 주에 돌파해 놨죠. 저 인수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잘 이쁘게 21선이 올려놨습니다. 인수전이 마무리 잘 되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조금 자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죠. 자, 다음에 두산인프라코를 조금 보면 이 두산인프라코의 이 인적 분할 이후 이제 거래가 되게 되는 7월 22일 이후에 이제 목표가가 높아진 얘기가 있는데, 자, 이 두산인프라코 인적 분할 비율이 현대중공업 지주로 매각될 경우에 이제 두산인프라코 사업은 31.05%, 투자 부문이 68.95% 각각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회사와 이제 두산중업과의 분할 합병 비율이 47.34%인데,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100억 원에 매수를 하면 두산인프라코를 31억 원, 자, 두산중공업을 69억 원을 자, 7월 20일에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산인프라코는 사실 저한테 좀 아픔이 있는 자, 그런 친구인데요. 제가 한때 두산인프라코를 너무 좋게 봤었어요. 이 친구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트윈 투자 관점에서 들고 가서 조금 더 들고 가서 분할로 계속 매수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무리하게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 자리에 깰 때 손절 그랬더니 조금 고생시키긴 했어도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한 달? 자, 한 달만 이제 급등했죠. 관심종에 넣어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추세를 보면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되는 자,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10개월선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서 나갔는데, 이제 중요한 매물대에 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5개월선의 가격이 이제 10,000원대인데, 지금 딱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20년도 9월달에 이렇게 1,550원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 1,550원을 돌파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 9월달에 딱 걸었습니다. 차트는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땡겨서. 그래서, 1,55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가면 추가로 큰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 이후로는 1,55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자, 일단은 5일선까지 음봉 그려줄 확률이 높은데 5일선을 일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5일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추가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혹시 또 눌림목을 주거나 그럴 때 7월달 이후에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눌림목 줄 때도 좋고 주봉에서 이제 오수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수선 밑으로 음봉을 한번 떨어질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것도 자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윤석열 관련 뉴스이 난리죠. 덕성부터 해서 뭐 이제 이 덕성이 크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봉근 덕성 대표이사하고 이제 김원효 사회이사가 자 윤 전 총장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덕성하고 덕성 우선주를 보면 자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이때 상한가 거의 근처 이때 상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에서도 이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어요. 이제 월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의 중요한 변곡점과 전고점이 있죠. 1월 달에 11월 달에 생긴 작년에 이 11,600원대인데 이 친구 전고점이 지금 이날 15년도 7월 달에 형성된 15,550원이에요. 어제 고가가 보시면 전고점 어제 고가가 정확히 15,750원 예전에 고가를 돌파한 거죠. 자, 이제 이 친구는 기술적으로 5개월선의 이동평균선의 고점, 이 산같이 생긴 이 부분인데, 일단은 11,8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크게 밀릴 수 있고요. 정치 테마는 항상 변동폭에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뭐 이상한 뉴스라든가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도전하실 때도 순간 손이 빠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일단 진짜 급등한 주식은 5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 위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성 우선주도 같이 움직이죠. 덕성이 움직이니까 역시 월봉에서 자 상향 최고가를 찍으러 가고 있고요. 주봉에서 우주선을 잘 지켜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어주선도 이렇게 산 같은, 자,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 돌파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번에 상한가를 실현 이후에 꽤 옆으로 오랫동안 가면서 자, 다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매물대가 있죠. 21,000원대 그거 맞고 떨어졌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 리틀하지 않으니까 5일선 리틀하지 않는 거 여부 잘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일선 리틀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뭐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그러니까 그때 사도 충분하니까 5일선 리틀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해운주들이 아직도 조금 좀 핫한 분위기죠. 음, 보자. HM을 보면, 음, 자, 끝도 없습니다. 월봉에서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 그러니까 이만큼 5개월선이 중요해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핫하고 좋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최초의 5일선 이탈하지 않나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높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도 손절 계획이 확실하고 나는 5일선 깨면 손절할 거야 라는 개념을 확실하면 자 HMM도 아직도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HMM 2,400원 근무에 이제 무보증 전환 사채가 있었는데 이걸 조기 상환했다고 그래요. 자 24일날 밝혔는데 이 전환 사채라는 게 자, 일정의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한 후 주식 전환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평가 차익을 내주는 건데 주가가 내릴 경우 이제 확증금리만 반드는 채권입니다. 지난해 이제 12월에 만기 5년에 2,400원 비율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거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중도 상환을 자 이제 했습니다. 공사주촉 상환했죠. 이 HMM이 이렇게 이제 이 주식이 핫한 이유가 아무래도 해상운임 지수 관련해서 계속 지금 상반기에도 좀 좋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고 자 좋긴 하지만 이 많이 올라왔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2,000원대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5일선 이탈 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노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페노션도 자, 이 드라이버크 시장 운임 구조적 상승에 의해서 이제 편의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어, 지금 보면 이제 이 BDI, 이 BDI가 2,300을 선을 이제 상회하고 있고요. 자, 이제 중소형선 이 시황 강세에 따라서 이 파나막스급 운임하고 쑥파라막스급 운임이 전체 운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동성이 큰 대형선에 좌지우지되는 이렇게 그런 시황이 아니라서 이제 탄탄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투자 동향을 보면, 이제 개인이 계속 홀로 사고 있죠. 요새 지금 그 연기금이 꾸준히 사모았다고 해서 팔고 있는데, 자, 거래대금이 꽤 터져 있어서,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페노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가인 2,000원대에서 자, 고점이 7,530원, 한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페노션이. 그래서 여기 다 뚫어놨는데, 이 예전에 최고 고점이 6,82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6,820원 그저 찍은 게 지금 이때 7,300원 예전에 전고점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자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 돌파해 놨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장기 중기 추세 상승이 확진된 5주선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5주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제법 올라온 만큼 꾸준히 우상향을 한 거죠. 이렇게 올라온 만큼 아마 이 아까 수급 동향을 받은 이제 기관들이나 연기금의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욕구가 있어서 특히 코스피는 연기금이 이제 계속 팔죠. 거기에 이제 이 편의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21선 근처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1선 돌파 이렇게 이슈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낫고요. 조금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갈 때는 좀 특히 시장이 좀 별로니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좀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 쿠팡 관련주, 특히 윤석열 정치 관련주들이 좀 핫하긴 한데, 항상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